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로 올라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을 두고 있어요. 아이들을 낳고 그 자그마한 몸을 품에 안아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자식을 낳고서는 어찌나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어서 깜짝 놀라곤 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딸을 막 낳아 키울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가 힘들었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들도 그렇지만 저희 딸이 특히나 순둥이였어요. 날 때부터 성향 자체가 순한 애들 있잖아요. 아들은 약간 예민한 기질이 있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낯도 많이 가려서 신생아 때 저희 부부가 온갖 고생을 다 해보고 둘째는 여기서 더 할 거 각오하고 낳자는 마음으로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둘째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첫째가 순하고 둘째가 예민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힘든 건 첫째째 다 겪고 나서 둘째를 낳으니 육아가 한결 쉽고 편했어요. 전 아기는 다 예쁜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순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육아할 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지만 제가 딸을 키울 때 더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라 제가 처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도련님이 장가를 안 갔을 때거든요. 도련님이 막 장가 갈 준비를 할 때쯤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동서랑은 아들 돌잔치 때쯤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남편과 도련님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에 비해 저와 동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1살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것도 빠른 년생이라 저랑 같은 시기에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더라고요. 사실상 친구와 다름없었죠. 동갑으로 정리해도 상관없었는데 동서에게 의견을 물으니 그래도 제가 먼저 들어온 큰 며느리이니 나이도 위인 걸로 정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이 없었으니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이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동갑이나 다름없는 또래가 동서로 와서 저는 나름대로 기뻤고 시댁에 의지할 만한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동안은 참 좋았어요. 아들밖에 없는 칙칙한 시댁에서 저 혼자 살가운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와 주니 그 부담이 확실히 덜했죠. 사람들과 있으면 약간 기가 빨리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아주 밝고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동서는 참 웃는 게 예쁘다. 성격도 참 밝고 어디 가나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아. 부럽다. 아우 참. 형님도 제가 갖지 못한 차분함이 있으시잖아요. 저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질 어른스러움과 성숙함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좀 성숙하기는 하지. 둘이 같이 있으면 둘째가 한참 동생 같아. 야, 어머니, 지금 저 동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지. 네, 보다시피 저희 시댁은 분위기가 참 좋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집안에서 물려받으신 유산이 꽤 되셨고 시아버님 사업이 잘 되어서 남편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자란 편이었어요. 게다가 두 분 모두 유쾌하신 성품이라서 두 형제를 아주 밝고 바르게 키우셨고요. 덕분에 가족 분위기도 화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시동생과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어서 저도 결혼 전부터 시동생을 소개받아 종종 같이 놀고는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집 왔을 때
평소 낯을 가리는 제 성격으로는 정말 드물게 금방 적응을 하고 말문도 텄어요. 그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시부모님께 참 감사하기도 했고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가면 시집살이 좀 시킬 법도 한데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시집살이라곤 조금도 시키지 않으셨고 이제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제게는 아들을 처음 가졌을 때부터 참 좋은 말만 해주신 감사한 분들이라 굳이 시댁에 형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참 만나기 힘든 현명한 시부모인데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게 참 천운이었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는 다들 나이가 차서 대부분이 결혼을 했다 보니 시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저희 시댁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야,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니네 시어머니 반에 반만 닮아도 좋겠다. 우리는 만나면 잔소리 폭격은 기본이고 인생교회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사촌의 친척은 얼마나 또 많은지 무슨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안 보고 살 인간들 결혼식은 다 오랜다. 진짜 미치겠다니까?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한 번씩 친구들이 살고 있는 며느리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가 부른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았지만 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시댁에 잘해드렸고 시댁에서는 제가 잘해드리니 더 예뻐해 주시는 선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들들보다 며느리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아유, 이놈아, 우리가 딸이 하나도 없지 않니? 맨날 칙칙하고 무뚝뚝한 아들놈들만 보다가 이렇게나 화사한 며느리 들어오니 우리가 눈이 돌지 않더라? 게다가 이렇게 싹싹한 것 좀 봐라. 너는 마누라한테 잘해 임마. 막내 너는 형수님 잘 봐뒀다가 꼭 형수님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오고. 제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잘해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타고나게 싹싹한 성향도 못 되어서 딱히 특별하게 잘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을 낳고 나니 저에 대한 시부모님의 애정은 더 커져만 가셨어요. 아, 진짜 우리 큰며느리가 효녀다 효녀. 요즘 세상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좋아한다고 해서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완장님을 다 낳았을까? 엄마, 아들 둘이 있어서 딸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손주가 하나는 왕자님이면 좋지.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엄마도 시엄마는 시엄마라니까. 아들 안 낳았으면 어쨌을 뻔했어. 그치 여보? 에휴, 이거사. 아들 아니면 아닌 대로 손녀딸 이뻐하면 되지. 시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어머님이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이것 봐라.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역시 우리 며느리뿐이라니까. 애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수고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몸조리 잘하는 게 중요해. 우리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손주를 안 예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특히나 더 첫째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동서가 처음 시집 올 때도 동서보다는 제 아들에게 더 시선이 쏠려 있었고 동서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제 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아들 얘기로 주제가 바뀌는 민망한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곤 했죠. 내심 그런 부분들이 동서에게 미안하긴 했어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와 있으면
어른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성주는 좋겠네. 이 집안 최고 귀염둥이 왕자님이라서. 동서도 제 아들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하길래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시집 온 지 반년쯤 됐을 때 저희가 시댁의 둘째 계획을 밝히면서부터 묘하게 동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희 둘째도 슬슬 준비하려고 해요. 어머나 정말이냐? 고민 많이 하더니 낳기로 했구나? 네, 하나나 잘 기르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형제가 있어야 아이도 덜 외로워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애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저희도 첫째 한참 이쁠 때 생각하니까 둘째가 갖고 싶기도 해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이 있으니 둘째는 예쁜 딸이어도 참 좋겠네. 그쵸? 둘째를 가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항상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가지기로 했다고 하니 시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대화에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아이 계획 있어요. 저희도 곧 준비하라고 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채 안 되었을 때라 벌써 아이를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계획이 빨라서 다들 놀랐어요. 저희 부부는 1년 반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다 준비를 했거든요. 동서 벌써 준비하게? 그래도 신혼기간 1년은 채우고 하지. 나중에 아쉬우면 어떡해. 에이, 아쉽긴요. 연애도 할 만큼 했고 애초에 결혼이 가정 꾸리려고 하는 건데 둘이 오래 시간 보내서 뭐해요. 나중에 자식 다 키우고 나서 자식들 떠나면 평생 둘만 서로 바라보고 살 건데 전 괜찮아요. 그치 여보? 글쎄, 나는 좀 느낌상 빠른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좋다면 상관없지. 서방님 표정을 보아하니 서방님은 신혼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충분히 합의가 된 부분이니 시댁에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동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빨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럼 잘하면 우리 둘째랑 동서 첫째랑 친구 될 수도 있겠다. 좋네. 둘이 친구처럼 지내면 시댁 올 때마다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하면 딱이잖아. 아이, 그러게요. 그래도 제가 형님보단 빨리 낳아야죠. 그건 왜? 형님은 이미 첫째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 첫째가 형님네 둘째보다 늦게 태어나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시댁에 눈치도 보이고요. 어머, 동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시부모님 그런 걸로 눈치 주시는 분들 전혀 아니셔.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몇 년 더 일찍 들어와서 살아봤잖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도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도 저랑 형님 나이대도 비슷한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동갑이지만 저는 남편이 한참 연하라서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애라도 빨리 낳아드려야지.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시집 와서 임신 안 된다는 소리 안 듣죠. 그래, 뭐 시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진 않긴 한데 그래도 동서가 그게 마음 편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실 애 낳아보니까 여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가는 게 맞더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까지 애 갖고 나면 체력이 딸리는 일밖에 안 남아서 아이 갖기 전까지 체력 관리,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갖자.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둘 다 임신 준비 기간에 돌입했어요. 사실 저도 첫째 가질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온갖 약도 지어 먹어보기도 했지만 한번 가져보고 나니 둘째 가질 땐 그렇게까지 열성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동서는 아이가 꽤 간절했는지 저와 경쟁하듯 제게 근황을 묻곤 했어요. 형님,
준비 잘하고 계세요? 봉사도 잘하고 있어? 저야 뭐, 자연스럽게 가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당신 맨날 약 지어 먹고 난리도 아니면서. 여보, 내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랬잖아. 아, 그래? 괜찮아, 동서. 뭐 부끄러워하고 그래. 나도 첫째 가질 땐 그랬어. 지금이야 첫째 한번 가져봤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지. 별로 유난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제 앞에서 여유를 부리다 서방님의 폭로가 창피했는지 동서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동서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서방님만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노려봐. 내가 못할 소리 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됐다.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그럴 때마다 아이가 간절한 여자의 귀여운 투정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방님께 따로 조용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안부 인사도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네, 서방님, 별일 없죠? 네, 형수님, 별일은 없긴 한데요. 앞으로 연락을 자주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려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왜요? 일이 이제 더 바빠지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형수님이랑 예전처럼 지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서방님이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계속 가족인데. 아, 그렇죠. 여기서 더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자니 형수님께서 혹시나 서운해하실까봐 얘기는 하고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뭐 결혼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거라면 이해해야죠. 연락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줄인다는 거죠? 네, 어떻게 아예 연락을 안 드리겠어요. 그럼 됐지 뭐.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특이한 거긴 하니까요. 서방님에게는 대충 이해한 척 상황을 넘어가줬지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집들에 비해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어갈 정도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남편 없이 만난다든지 상식선을 아슬아슬하게 탈 정도로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잊을만 할 때쯤 주고받고 시댁에서 만나면 농담하고 웃는 사이 정도였어요. 워낙 잘 지냈다 보니 개인적으로 그냥 남동생처럼 느껴져서 고민이 생기면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정도의 사이요. 물론 형수랑 서방님이 이런 관계인 걸 아니 꼽게 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희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라는 이유를 갖다 대는 걸 보니 동서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에 적응하기 힘든데 남편은 형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아내의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을 줄인다는 말과는 다르게 연락이 싹 두절됐어도 별로 서운하진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 동서가 소외감을 느꼈거나 저를 안 좋게 보고 있었다면 차라리 이게 나았죠. 그 뒤로는 저도 동서가 더 신경이 쓰여서 평소보다 더 노력해서 먼저 말도 걸어주고 칭찬거리도 찾아서 칭찬해주는 등 더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저에 대한 의식을 풀지 않고 있었다는 건 둘 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부터 알게 되었죠. 동서는 원하는 대로 저보다 2개월쯤 먼저 아이를 가졌어요. 저로서는 그 2개월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었지만 아이를 출산하던 날의 반응을 비교해보니 동서가 왜 그렇게
먼저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와 제가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먼저 태어난 쪽에 더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태어난 쪽에는 그만한 반응이 오진 않았어요. 성별이라도 달랐으면 모를까. 심지어 둘 다 딸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첫째 때 워낙 온갖 관심과 집중을 다 받았던 터라 딱히 그런 게 필요 없었고, 출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이런 스포트라이트는 동서가 받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 저도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동서 아들 갖고 싶었어? 요즘은 딸 가지면 더 좋아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라 그렇다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은 아들 좋아하니까요. 에이 뭐, 어르신들 좋아하라고 아이 낳나. 아이 낳는 사람이 좋으면 그게 최고지. 그런가요? 형님은 아들이 이미 있어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가? 어쨌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직 둘째도 남았잖아. 네, 둘째는 꼭 아들 가져야죠. 동서가 생각보다 아들에게 집착하길래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저희 아들이 워낙 시댁의 예쁨을 받고 자라는 걸 봐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물어보면 딱히 스스로가 아들을 원했던 것 같지는 않기도 해서요. 저희는 같은 딸의 동갑내기였지만 동서가 저보다 키도 크고 골격도 있어서 그런지 애들도 동시에 동선의 애가 훨씬 크고 금방 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예쁜 공주를 낳았다고 애들한테 인형 같은 옷들을 많이 사다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새 옷 대부분은 동서가 차지했어요. 형님, 혹시 이 옷들 제가 먼저 가져가서 우리 희영이 좀 입혀도 돼요? 전부 다? 같이 입으라고 사다 주신 거잖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반반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옷들이 하나같이 너무 예쁜데 반반씩 가져가면 다양하게 못 입잖아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애가 또래에 비해 몸이 너무 빨리 자라서 이런 거 받아도 몇 번 못 입거든요. 그래서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입혀놓고 싶어요. 진짜 이런 외출복은 2번 정도 입나? 서너 번 입으면 많이 입는 거거든요. 형님도 애 키워봐서 애 옷 사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아시잖아요. 형이 한번 싹 입히고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봤자 종류도 많아서 최대 2번씩밖에 못 입히겠는데요? 뭐 그럴래? 그럼 깨끗하게 입고 보내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하긴 뭐 내가 사다 준 옷도 아닌데.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하도 사정을 하는 통에 저도 모르게 그 부탁을 승낙했어요. 저도 아들은 하도 쑥쑥 커서 옷을 몇 번 못 입히고 남 줘버린 적이 많아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남편이 있는 주말에만 애랑 외출을 하는 편이라 외출복이 그리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선에는 애기 데리고 외출을 많이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옷을 안 남겨주더라고요. 분명히 시조카가 옷을 처음 받았을 때에 비해 몸이 훨씬 컸는데도 동서는 옷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인지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슬슬 외출복이 필요해질 때가 되어서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동서, 근데 지난번에 어머님이 애들 입히라고 주신 옷들이 있잖아. 이제 희영이한테 안 맞을 때 되지 않았어? 우리 윤서는 지금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날 때 좀 갖고 와줄래? 어머, 그렇겠네요.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형님, 꼭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동서는 그 뒤로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한 번 더 물어봐야 했죠. 동서, 혹시 내가 저번에 부탁한 옷은? 아, 맞다, 형님. 제가 자꾸 까먹어서 이번에는 챙겨왔어요. 근데요, 희영이가 워낙 왈가닥이라
몇몇 개는 좀 못 입을 수도 있겠어요. 어떡하죠? 아, 그래? 내가 보고 입힐 만한 거 있으면 입혀볼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별 생각 없이 옷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두 번밖에 못 입히겠다던 새 옷들이 어떻게든 뽕을 뽑은 건지 그새 낡고 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애들 옷이 서로 물려받고 물려 입는다지만 내 새끼한테 이런 걸 입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동서에게 받은 옷들은 어디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렸네요. 형님, 왜 윤서 그 옷들 안 입히세요? 입히면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아, 옷들이 자세히 보니까 올라가고 목 늘어나고 해진 데가 많아서 입히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도 두세 벌 정도 입힐 만한 건 있었을 텐데. 그럼 버리셨어요? 누구 물려줄 만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버렸네. 네, 어쩔 수 없죠. 잘하셨어요. 솔직히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던 터라 도대체 애 옷을 어떻게 입혔으면 옷이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턱끝까지 차오르는 질문들을 겨우 삼켰어요. 잘못 말하면 제가 시비를 걸거나 감정 상한 걸로 오인해서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애 몸이 크든 말든 어머님이 주시는 옷은 무조건 나눠서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 저희 딸이 입으면 참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옷들도 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차피 제 돈으로 산 것들도 아닌데 아쉬워해서 뭐하냐는 생각으로 얼른 훌훌 털어버렸죠. 좀 짜증나긴 해도 다음부터는 그냥 어머님이 주실 때 내 몫을 챙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애써 잊어버렸어요. 동서는 뒤로도 비슷한 느낌으로 얄미운 짓을 몇 번 반복하긴 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애써 쳐냈어요. 어떤 날은 실패했고 어떤 날은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러려면 붙어있는 내내 동서를 경계하고 어느 정도 긴장도 하고 있어야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격차가 벌어지는 덩치 차이 때문이었어요. 시조카는 동서를 닮아 그런 건지 정말 몰라보게 몸집이 쑥쑥 크더라고요. 아직 아기인데도 원체 잘 먹여서 그런지 팔다리도 길고 무게도 나가서 제 딸과 같이 눕혀놓으면 누가 봐도 연령대를 다르게 볼 정도였어요. 처음에야 그냥 신기하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은근히 만만히 볼 게 아니더라고요. 애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시조카가 어쩌다 저희 딸 몸 위로 올라가게 되거나 하면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시조카가 워낙 몸을 가만히 있지 않고 볼볼거리는 성격이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뭐라고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라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시조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하루는 동서한테 부탁을 했어요. 동서, 이상하게 희영이가 우리 윤서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 자꾸 가까이 오고 얼굴도 만지려 하고 그런데 희영이가 자꾸 우리 윤서 몸 위에 올라가려고 해서 그것만 좀 못하게 희영이 좀 계속 봐줄 수 있을까? 보다시피 덩치 차이도 나고 윤서가 너무 괴로워해서 내가 좀 겁이 나. 물론 나도 늘 불안해서 눈을 안 떼고 있지만 어쩌다 한번 눈 떼면 그러고 있으니 가끔 아찔할 때가 있어서 동서가 좀 도와주면 훨씬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나이 때 엄마치고 자기 애한테서 눈을 떼는 엄마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늘 애들은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랑 같이 있으면 자기 애를 아예 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애 보느라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동서는 애는 저한테 맡겨버린 듯 팽개치고 시댁 식구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제 속을 은근히 긁더라고요. 아, 형님은 정말 육아에 탁월하게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정말 혼자 육아하려니까 죽겠던데. 그래도 첫째 키워봤다고 다르긴 다르신가 보다. 제가 시댁 올 때나 잠깐 얘한테서 눈 떼지 언제 일해보겠어요. 형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제 성정 자체가 원래 애한테만 눈을 꽂고 있지는 못해서요. 불안하시면 형님이 좀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에게서 받은 대답은 정말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애 네가 좀 보라는데 그걸 거절당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분하지만 그때 너무 당황해서 받아치지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불안하면 네가 보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억울하고 화나긴 해도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동서랑 싸워가며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점점 동서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종종 시조카가 작은 저희 애를 육중한 몸으로 짓누르는 걸 보면 이러면 안 되지만 시조카를 치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니 친구들도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면서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화병 생긴 거 아니야? 너도 당하고 있지만 말고 시자짓 좀 해. 형님한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한테 당하면 어쩌니? 그렇긴 한데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시댁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 봐서 그래. 알다시피 동서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시댁이랑 사이 좋았잖아. 그래, 괜히 집안 시끄러워졌다가 얘가 뒤집었으면 어떡해. 차라리 상종을 말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네 인품 잘 알잖아. 그럴 땐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정말 화가 나서 치자 노릇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해준 말을 되새기며 참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때는 시어머니의 환갑 잔칫날이었어요. 환갑잔치는 준비할 때부터 동서랑 작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동서가 그날따라 환갑잔치는 직접 음식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음식을 정말 맛없게 해서 집에서는 요리를 남편이 다 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황당해서 못 들은 척 좋은 식당을 예약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직접 음식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그건 반대하셔서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합쳐서 애가 셋이야 동서. 그런 건 애들 다 크고 해드려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가 꼭 동서 나중에 시부모님 생신상 직접 차릴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줄게. 본인이 하도 직접 요리하고 싶다길래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엔 또 은근히 발끈하더라고요. 그러는가 말든가 이젠 저도 배째라는 마음이 돼서 무시했더니 그땐 그렇게 넘어갔어요. 막상 식당에 와보니 본인이 제일 맛있게 먹더군요. 한바탕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서 동서가 제게 아이를 맡기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도 그 사이 급한 연락이 와서 뒤따라 화장실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통화를 하고 있던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됐죠. 아, 엄마.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시부모님은 참 돈도 많으면서 그런 건 은근히 인색하다니까? 뜯어내려면 이리저리 머리 굴려야 돼서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아직까진 잘 되고 있어. 우리 형님이 되게 생각보다 순진하시더라고. 아들 있다고 예쁨 받는 게 영 탐탁지가 않았는데 자기가 아들이어서 예쁨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나 봐. 시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하는 줄 알아. 아들 안 낳았으면 말짝 도루묵이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첫째를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낳은 애들이 둘 다 딸이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해도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딸이 나 닮아서 덩치가 좀 커서 애 얼마 못 입으니까 새 옷 새 신발은 나한테 다 달라 하고 나중에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그러는 거 있지? 다 같으면 바로바로 따졌을 텐데 이게 먹히더라니까? 순진하긴. 멍청하니까 뜯기고 사는 거지. 남편이 하도 형수님 음식 맛있다고 눈치 없이 굴길래 이번에 음식 솜씨 좀 보려고 했더니 그건 또 캐치를 했나 봐. 어떻게든 식당 예약해버리는 거 있지. 차라리 잘 됐어. 이걸로 이간질이나 해야지. 그동안 시댁생활 편하게 했으면 됐지. 아들 낳고 자기가 여왕이라도 된 줄 알았을 텐데 아니라는 걸 깨우쳐줘야지. 처음엔 기가 막혀서 바로 앞에 나타나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했지만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핸드폰 카메라 각도만 살짝 틀어서 동서가 전화하는 걸 영상 촬영만 했어요. 어찌됐건 제가 말로만 하는 건 시부모님께서 믿기가 힘드실 테니 이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서 앞에 나타나니 동서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형님, 희영이랑 윤서는 어쩌고요? 어쩌긴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고 왔지. 왜? 나는 동서가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꼼짝없이 애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런 뜻 아닌 건 아시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신 거죠? 유감스럽게도 아니? 왔다가 재밌는 구경을 해버렸지 뭐야. 누구랑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 친정 어머니셔? 네? 동서도 동서지만 친정 어머님은 참 너무하시다. 딸을 그렇게 잘못 키웠으면 늦었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신대. 이런 거 보면 참 희영이 미래도 걱정이야. 자기 등치 산만한 것도 모르고 약한 애한테 치대는 버릇은 언제 고치려나? 아, 동선의 친정 엄마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희영이도 가망 없겠네. 형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씀 다 하셨어요? 왜? 나도 동서한테 꽤나 욕먹고 우스운 꼴은 다 당했는데 동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렇게 화낼 수 있니? 참나, 미안한 마음이 왜 들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안 했겠죠. 전요, 그냥 아들 낳았다고 벼슬이라도 탄 줄 아는 것 같은 여자들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아니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면 가족들 의견도 들어볼까? 동서가 그렇게 당당해도 되는 일인지? 참나, 왜요? 쭈르르 가서 다 말하려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 입이 없는 줄 아나? 입은 있지만 동서는 영상이 없지. 네? 뭐라고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켜서 동서에게 보여줬어요. 가족 단체 톡방에 방금 찍은 영상을 올리기 직전의 화면이었죠. 그걸 본 동서의 얼굴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동서가 친정엄마랑 나눈 내용들, 동서가 통화하는 모습 그대로 다 온 가족이 보게 될 텐데. 어때? 그래도 사과 안 할래? 아직도 동서가 한 짓이 떳떳해? 아니 형님, 유치하게 무슨 저희끼리 있었던 일을 가족한테 보내요.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글쎄, 동서가 뒤돌아서 바로 내 뒷담 까는 걸 겪었다고 생각해봐. 나는 그래도 동서 적응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날 이상한 여자 만든 건 동서잖아.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해. 그리고 동서가 그렇게 떳떳하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가족들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것 뿐인데.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형님이 원하시는 게 사과예요? 해드릴게요. 그럼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별로 진심인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이라도 꿇어드려요? 그동안 제가 좋게 넘어가니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뭐라 못할 줄 알았는지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그 뻔뻔함과 함께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봐왔는지가 너무 그대로 느껴져서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진심이 한 줌도 들어가지 않은 사과를 받아내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꿇어봐. 그럼 내 기분이 좀 풀릴 수도 있겠네. 네? 와, 형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릎까지 꿇으라고요? 아니, 제가 들으라고 욕한 것도 아니고 형님이 몰래 들어와서 숨어서 들었으면서 무슨 사과를 하래요. 그러게, 제가 자리 돌아갈 때까지 좀 얌전히 기다리지. 동서는 진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커녕 사과할 생각조차 없구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해. 저는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송 버튼을 눌러 영상을 가족 단체방에 올려버렸어요. 좋은 날인데 영상은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할게. 어쩌면 동서랑 나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네. 잘 지내, 동서? 네? 농담이죠? 설마 진짜 올리신 거예요? 동서가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 없다는데 어쩌겠어. 나도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이참에 시부모님, 서방님 반응 보고 동서가 뭘 잘못한 건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도 됐으면 좋겠네. 인생 공부할 기회 흔치 않은데 내가 이렇게라도 동서 사람 만들어줘야지.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잖아? 무슨 이게 인생 공부라고요? 형님 진짜 미치셨어요? 당장 견송 취소하세요. 그걸 보내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그러게, 기회 줄 때 사과라도 똑바로 했어야지. 나는 가족들 의견 들어보러 먼저 가볼 테니까 동서도 마음 좀 추스리고 와. 저는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동서가 저를 붙잡으려고 어깨를 잡았지만 아플 정도로 세게 뿌리치고 나니 차마 더는 잡지 못하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니 시댁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냐?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이건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쯤 한번 열어보세요. 뭐야, 뭐길래 그래요? 서방님은 궁금하면 지금 먼저 봐도 되고요. 제가 이어폰은 끼라는 신용을 하니 촉이 섰는지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안 들어오던 서방님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고 옷차림은 흐트러진 채로 다시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지 차마 자리로 못 오고 있는 동서와 한판 싸우고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일이 좀 생겨서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말에 다시 들를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빨리 가냐? 아무리 다 먹었다고 해도 그렇지. 정말 급해서 그래요. 형수님,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서방님이 전화가 와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지울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시스템상으로도 시간 지난 건 전송 취소가 불가능해서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뒤늦게 영상을 보신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하신 것 같았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동서네랑 시간을 다르게 맞춰서 시댁에 방문을 해요. 좀 극단적이었나 싶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 얼굴 안 보고서니 훨씬 편안하고 좋네요. 평생을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인간과 매년 마주보고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니까요. 남편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본 남편도 길길이 날뛰며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가끔 시부모님께서 넌지시 이제 그만 동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용서해서
그 얼굴을 다시 보며 껄끄럽게 살아가는 것보단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할 테니까요. 조금 극단적인 방식이긴 했어도 이제는 조금도 후회가 없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